네, 네, 녹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10-2 시즌 벚꽃 내리는 시대의 결투를 이번 패치 내역 확인하고 카드 평가와 메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카드 평가를 진행할 세타라고 하고요. 저번에도 했다시피 이번에도 연속해서 쭉 카드 훑어보고 추후에 이제 메타가 어떻게 진행될지 혹은 환경이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카드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백드래프트, 행동, 상대를 위축시킨다. 연화, 이 카드를 포함해 카드를 3장 사용했다면 이번 턴에 당신이 수행하는 다른 여신에 의한 오라 3데미지 이하인 다음번 공격은 1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 이전에는 제한 없이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10-2 시즌 넘어오면서 오라 데미지가 3 이하인 공격만 플러스 1 플러스 1 된다라고 적혀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대형 비장패인 월영락과 스피엘 우렐 같은 경우가 많은 타격을 입겠죠. 다만 결국 통상패를 버프하는 친구들이 기본 히미카 연계하는 예를 들어서 염천을 사용할 때 근거리에서 이제 삼두를 날리는 아쿠르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사이네 같은 경우 등배기 할 때도 4이 2사로 여전히 들어가게 되니까 그다지 큰 너프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그냥 대형 비장패 4사에만 맞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큰 너프가 아니다. 그냥 단순히 저격 너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카드 이사나 해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사나 해역 3에서 5거리 플레어 3코스트 상시 순풍이라면은 이 공격은 플러스 1 플러스 2 된다. 공격 후 역풍이라면 버스트에서 뒤로 간격 수행하고 이 카드를 미사용으로 되돌린다. 둘 하나 공격입니다. 제일 큰 버프죠. 이번 10-2 시즌 분기가 대부분 디플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추후 카드를 보면 이사나의 해역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큰 버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를 유지하면서 이제 순풍일 때 원래 데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3-3 날린다. 3-3이? 3플레어다? 오령락 7코 4사인데 이거 3코 3-3이거든요? 그냥 훨씬 좋아졌죠? 그다가 얘는 백드래프트 말려요. 이 말은 뭐냐? 순풍 하츠미 덱이 확실히 좋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추가로 또 예측을 해보자면 현재 비공격 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신라장녀 쌍장 같은 경우가 이사나 해역 역풍을 주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될지 쿠루로 같은 경우도 똑같겠죠. 신라나 쿠루로 같은 경우가 하츠미를 만나면 무조건 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되게 좋아진 카드예요. 되게 좋고 그냥 뭐 할 말이 없네요. 너무 좋아진 카드라서. 다음 카드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테나시 대숨은 종단 손패에서 카드 한 장까지 선택하고 선택한 카드와 추가패 있는 투신의 병영이 증명된 상태로 놓습니다. 당신이 병영에서 사용한 공격 카드에 의한 공격은 플러스 1 플러스 0 된다. 자, 대표적인 키워드 두 개가 사라졌죠. 맨 처음에 징병을 한 번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병영에서 사용한 대응 카드가 종단을 잃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됐죠. 너프가 심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추후에 말씀드릴 이니르 3자매의 간섭을 워낙에 많이 시켜주는 쌍두마차였죠. 랠리와 미즈키였는데 이제 어떤 콤보가 가능했었냐면은 기본적으로 근거리에서 징병을 하고 호령으로 징병을 해요. 그다음에 타테나시 대수문을 써놨으면은 어 병영에서 방패병을 그냥 꺼내고 간섭을 돌리고 그 다음에 진두를 쳐서 방패병을 다시 넣고 다시 방패병을 쓰면서
종단을 잃었으니까 대응 카드를 또 사용했고 또 간섭을 하고 그거를 아무래도 억제한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재 뭐 바카파이어의 블로그에 의해서는 여러 말이 오고 가고 있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대응 사이클 자턴에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응 사이클을 견제하기 위해 파테나시 대수문을 병영 대응 종단 이름을 넣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기존엔 근간에 넣었던 방벽 같은 경우가 굉장히 계륵이 되어버렸죠. 손패에서 써도 종단인데 병영에서 굳이 넣는다고 해도 종단을 안 잃어요. 이렇게 되면은 어 많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즈키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력한 공격이 예상되는 이사나 해역이나 아니면은 추후 공격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두 번은 씹는다. 왜냐면은 방벽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보통 이 시퀀스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해짐에 따라 너프를 너무 심하게 받지 않았나. 아예 성립이 안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거는 단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수문 이제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쓰는 카드가 아니게 되어버렸고요. 이제 다음 카드 보죠. 각본화! 공격 후 효과 아니면 상시 효과는 다 똑같고요. 거리가 2에서 8 공격 데미지가 0, 0이었는데 3에서 5 거리 1, 1로 1 x 1로 바뀌었어요. 지금 유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말이 돌고 있는 카드죠. 버프다, 너프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게 말 꺼내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나락방어전이라는 타이틀 개인적으로 걸고 진행하니까 저는 이거 너프라고 보거든요. 비트 카나에가 결국에 지금 현 비트에서 같이 쓸 수 있느냐 이거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카나에를 쓸 거면 다른 쌈습을 넣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다른 삼습 중에 다른 자리에 하나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어 기본적으로 카나의 베이스는 종막 협박인데 종막을 협박을 하고 종막이 안 될 경우에 비트로 틀 수 있다를 저는 가능성 그거를 전제로 두고 있는데 저는 3에서 5거리 개인적으로는 저기까지 걸어가는 거나 아니면은 간격을 유지해 가면서 쓴다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비트가 강력한 예를 들어 차녀나 같은 거리에서 놀 수 있는 차녀나 사이네나 이런 기트류에서는 충분히 괜찮을 수 있으나 이게 3호거리가 애매한 게 뭐냐면 연출화가 2에서 3거리거든요. 3거리에서 때리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상대가 마음처럼 3거리에서 안 싸워줘요. 그 다음에 각본화를 치고 구상을 진행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에 뭐를 꺼내 쓸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 뭐 바로 떠오르는 삼습이나 아니면은 쌍 쌍장 같은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츠록 하나에가 더 좋아졌죠. 우츠록 하나에 같은 경우 아니면은 사이넥 하나에 같은 경우가 좋아졌는데 그 둘 빼고는 딱히 황막을 달린다라고 하기에도 각본화 하나 넣고 황막 즉흥 어렵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조정에 가깝다. 큰 버프보다는
비특 하나의 살 길을 열어줬다 정도로 보고, 저게 막 흔든다, 대지를 흔든다 정도는 아닐 것 같고, 소소하게 여태까지 안 쓰이던 카나애들이 좀 더 보일 것 같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등불. 금기 4. 당신 플레이어 있는 벚꽃 결정을 모두 더스트로 보낸다. 추가패에서 새벽을 미사용 상태로 얻는다. 원래 등불 같은 경우에는 금기가 3이었고, 보내고 라이프 1 데미지를 받고 새벽을 미사용 상태로 얻는다였잖아요. 저는 이게 다른 분들은 다 버프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소신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전 등불이 더 좋은 것 같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결국에 등불, 그러니까 새벽을 쓰기 위해서는 플레이어가 6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해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가능한 거는 오보로밖에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등불이 저렇게 바뀌어서 좋아진 거는 오보로 카무이밖에 없어서 조금 애매해졌다 같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등불을 모두 플레이어를 보내고 플레이어가 하나 남아있다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금기가 3이었고 자해를 한 번 했잖아요. 근데 저거는 금기가 4고 자해를 안 해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등불을 굳이 쓸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더 쓰기 어려우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보로 하나만 냅둬 놓고 나머지들은 더 어려워졌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조합 플레이어를 진짜 엄청나게 수급할 수 있는, 쉽게 수급할 수 있는 스턴트 탈리아 오보로 말고는 등불 쓸 수 있나에 가깝습니다. 물론 원래도 쓰던 애들은 더 잘 쓸게 자명해졌지만, 근데 걔네도 안 썼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안 쓰였던 카드인데 그냥 더 안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볼까요? 낚시질입니다. 대응이 사라졌습니다. 간섭이 사라졌고요. 아까 미즈키에서 말씀드렸던 간섭을 쉽게 할 수 있는 애들. 본인이 대응을 안 쓰고, 그쵸. 말이 조금 이상한데, 대응을 가지고 대응을 안 쓰는 친구들 있잖아요. 대응으로 안 쓰는 친구들. 그냥 써도, 카드를 써도 부담이 없고 밸류가 좋은 애들. 간섭 하나만 용도로만. 그런 애들 팔다리를 다 잘라버리려고 낚시질을 들지 않았나. 그러니까 낚시질을 저렇게 만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큰 너프고요. 저것 때문에 랠리의 대응력이 확실히 약해졌습니다. 앞스텝이라는, 이 게임에서 앞스텝의 가치는 엄청났거든요. 대응 앞스텝의 가치는. 산법도 그렇고, 3법도 그렇고. 본인의 AP를 이득을 보면서 앞스텝을 당기는 카드는 워낙 너무나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밸류가 높아져 버리고 위증으로 막 쓰다 보니까, 너 근데 대응은 떼라. 인데 그렇다고 낚시질을, 랠리 하는데 낚시질을 안 넣을 거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무조건. 근데 대응이 떨어진 거는 큰 너프가 맞긴 하다. 다만 그렇다고 랠리를 안 할 것이냐? 이거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추후에 말씀드릴 카드가 하나가 더 캐릭터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갈.
상시 당신의 자본이 상대의 자본보다 같다면 이 공격은 플러스 0 플러스 1 된다. 공격 후 당신의 자본이 상대의 자본 이하라면 이 카드를 덮은 패로 만든다. 자, 10-1 시즌 넘어오면서 크나큰 너프를 받았었죠. 플러스 3 이상일 때만, 상대의 자본보다 3 이상일 때만 플러스 1 됐었는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두고 볼 건 그겁니다. 그렇다고 공가를 쓸 거냐? 왜냐? 일단 좀 생각이 깊어지는 이유가 지금 결국에 아키나를 사용하는 애들은 공갈에 안 기대요. 공갈이 저렇게 되고 나서 안 기대냐였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공갈을 안 쓰는 애들만 살아남았고 공갈을 쓰는 애들이 다시 공갈을 집으려고 아키나를 드냐?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시스아키 같은 경우나 탈리아키 같은 경우나 걔네들도 이상하리 많지. 원래도 공갈을 잘 안 썼거든요. 사실 아키나의 문제는 그냥 3법 집중력 1이 없어져가지고 안 쓰는 거예요. 그냥 이게 큽니다. 근데 공갈이 돌아왔다고 지금 이미 아키나를 굴리고 제가 사실 아키나 아쿠르 혹은 아키나 랠리 같은 경우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공갈을 썼고 아키나 랠리 같은 경우는 원래 공갈을 썼고 아키나 아쿠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갈을 안 썼어요. 그래서 막 공갈이 저렇게 버프됐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바뀌냐 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랠리 같은 경우만 아니면은 중간에서 컨트롤 사거리 컨트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거리 단일 너프가 크죠. 사실 오거리에서 치는 게 좋았고 4호에 간격 4호에서 오거리에서 치는 게 좋았던 건데 그나마 장거리에서 칠 수 있는 애들이 같이 썼는데 사거리 단일이 저렇게 바뀌었다라고 쓸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공갈은 또 드라마틱하게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잠의 공통 카드죠. 창의 두르기 1에서 5거리 11로 바뀌었습니다. 자, 크나큰 패치가 왔습니다, 여러분. 드라마틱한 패치죠. 원래는 1에서 7거리였던 창의 두르기가 1에서 5거리로 바뀌었습니다. 차녀가 1순 시퀀스가 망해버렸어요. 장녀의 1순 시퀀스도 망했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시 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차녀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을 했냐? 1순 품고 2순 전진한 다음에 창이 들어오게 치고 앞으로 2칸 뛰어가고 그쵸. 1순 1턴 품고 1순 2턴 앞으로 전진 박은 다음에 왜냐면 상대도 보통 전진 한 칸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3전진 박아도 충분한 간격이니까 앞으로 2칸 뛰고 행동 공명 카드로 2를 박았어요. 그럼 나 원하는 오거리 완착 다음 턴 준비해야지 이게 됐는데 그게 안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아예 안 된다는 아니죠. 사실 이제 행동 공명과 창의 두르기의 순서만 바꿔주면 되는데 이제 원거리에서 앞으로 2칸 뛰어가는 게 원래 장점이었다. 근데 그러니까 창의 두르 1, 2를 치면서 앞으로 2칸을 날아간다는 게 그게 진짜 개사기였던 거거든요. 바람 달리기도 1, 2는 치지를 않아요.
미친 카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친 공명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어 버렸다. 차녀의 1순위 망가졌고 그걸로 인해 1순과 2순 1턴에 몰아치면서 활개치던 애들이 안 맞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1순에 얻어맞아가지고 3순을 못 갔던 애들이 이제 슬슬 어깨를 필 수 있는 시즌이 와버렸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아쿠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쿠루는 창이 들어기 1호? 어차피 나는 3거리, 4거리, 5거리에서 썼어. 나서 3년은 뭐 큰 너프가 없고 창이 두르기를 멀리건에서 잡히는 맨 마지막으로 내려야지 정도면 돼가지고 상관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려 같은 경우가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장려가 이루어지냐라고 하면은 자 1순에 회환을 씁니다. 2순에 대표적인 장려 3습인 신라 미소라 장려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1순에 회환을 씁니다. 상대 위축 졌죠. 2순에 전력 카드 갑시엘시나 궤변을 씁니다. 아 자꾸 순위라고 말씀드려요. 1턴에 회한 쓰고 2턴에 전력 쓰고 3턴에 창의 두르기를 썼어요. 근데 사실 신라 같은 경우에는 창의 두르기를 안 써도 되고요. 넣을 카드들이 워낙 많죠. 쓰라리니즈나 변전이나 궤변 인용 선동 반론 넣으면 끝나고 그 다음에 미소라 같은 경우에는 추미격으로 조창 치면 돼요. 물론 6거리 7거리에서 공명하면서 라이프 데미지 못 넣는 건 아쉬워졌다는데 빈자리를 추미격으로 채우면 돼서 그나마 상황이 좀 낫거든요. 저는 저게 차녀 러프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녀의 강세가 조금은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덧없는 의지입니다. 전개시 파기시 과거의 운명을 아직 보지 않은 운명으로 이동시켜도 된다. 상시 이 무협회에 놓인 복구 결정이 더스트로 보내진다면 대신 로스트로 이동한다. 어... 좋아졌죠? 좋아진 카드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아진 카드입니다. 뭐 원래는 달인의 간격 1 감소한다였는데 지금 이제 더스트에서 로스트로 직접 보내버릴 수 있는 카드가 생겼어요. 축하할 일입니다. 다만 쓰냐?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안 쓴다에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이제 3녀의 기본 시퀀스는 1, 2, 3, 4라고 하죠. 창의 두르기 괴창, 창의 두르기 2창, 행동공명, 별하늘 보따리. 이 카드를 넣고 굴리는데 기본적으로 공명을 신경을 안 씁니다. 공명이 있긴 하면 좋지만 신경을 안 쓰는 친구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부족한 로스트는 이제 1321 해서 정확히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명 시퀀스 같은 경우 어떻게 해결하냐? 1321 같은 경우로 괴창이었나요? 이창이었나요? 아무튼 그걸로 순환을 시키고 공명은 창의 두르기로 쓰고 로스트는 어떻게 보내냐? 또 카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0에서 2거리 2플레이어 미장패 있거든요. 2-1. 이 플레이어는 더스트로 가는 대신 로스트로 보낸다. 이걸로 써요. 그래도 충분합니다. 물론 원거리에서 덧없는 의지를 쓴다. 그러니까 1순위 할 게 없었는데 1순위 할 게 생겼다. 좋습니다. 좋아요. 상대가 간섭을 했다. 하나 더 보내고 내 걸로 다시 보낼 수 있다.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면 결국에 다른 카드 한 장을 못 넣게 된다는 뜻이고, 다른 여신의 카드를 한 장 못 넣게 된다는 뜻이고, 저 덧없는 의지를 채용을 하면 그거는 그 즉시 데미지 기대값의 하락으로 이어지거든요. 물론 변수가 하나 생겼다. 이제 딱 맞는 7장에서 이제 한 장 정도는 덧없는 의지 넣어볼까 고민할 거는 생겼습니다. 다만 덱에 꼭 들어가는 카드가 되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아쿠르는 좋아지긴 할 거예요. 그거는 추후 공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봐볼까요? 시키리스 오리스. 원래는 1에서 4거리 111 1플레어 카드였죠. 상시도 바뀌었습니다. 이 공격에 오라 데미지로 이동하는 공격은 벚꽃 결정은 더스트가 아니라 간격으로 이동한다. 원래는 장대 찌르기였죠. 1에서 4거리 똑같았고. 근데 라이프 데미지로 받으면은 이제 간격으로 이동을 안 시킵니다. 워낙 중간에서 이제 5거리에서 몰아치는 시퀀스가 그러니까 몰아치는 태세가 강하던 차녀는 시키레스 오리스를 오라로 맞으면 라이프 2가 까여서 울면서 라이프로 받아가서 플레어도 못 걸고 간격으로 이동시켰거든요. 그게 없어졌어요. 내 플레어 하나가 생겼죠. 그 다음에 거리 하나도 줄었습니다. 미친 너프! 미친 너프라고 볼 수 있다. 그냥 1, 2 공격 라이프로 그러니까 2일 공격 라이프로 맞았다 라고 생각을 하면 쓰기도 힘들어졌고, 그러니까 차녀가 3거리까지 들어갔다 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잠시만요. 차녀가 2에서 3거리까지 들어갔다.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기가 워낙 힘들다 보니까 모든 손패를 사용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후퇴를 하거나 공명을 하거나 이게 워낙에 어려웠던 친구들인데 5거리를 딸깍으로 못 간다? 굉장히 크죠. 왜냐? 결국에는 스펠 우렐로 끝내야 되는데 저거로 오라를 즉시 못 빼면서 사사 협박도 못 한다. 내가 후퇴 AP 하나를 더 써야 된다. 이거에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차녀가 안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창의 두르기 너프도 있지만 시키리스 오리스가 간격을 딱 오거리로 보내면서 안 하는 게 이후 시퀀스 아니면은 정해진 템플릿 같은 계획을 실천을 바로 못 하는 게 차녀의 큰 너프점이라고 봅니다. 다음 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쿠렌이 아니냐. 행동 대응. 과거의 운명을 아직 보지 않는 운명으로 이동시켜도 된다. 네오라, 로스트, 양방향 화살표 하나. 사용됨. 각 턴 게시페이지 시작 시 0에서 11일 상시 이 공격으로 이동하는 벚꽃 결정은 더스트나 플레어로 이동하지 않고 로스트로 이동한다. 그 후 이 카드를 게임에서 제외한다. 좋아졌죠? 좋아진 건 맞습니다. 근데 쓰냐? 아니에요. 안 씁니다. 더더는 이지랑 똑같습니다. 비장패가 딱 3장을 맞았었는데 고려할 하나 정도는 생겼다. 근데 쓰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가깝습니다. 비장패 자리만 차지하고요. 1-1 공격 좋긴 하지만 내 턴 시작할 때 1-1 날리고 뭔가 한다 라고 봤을 때 염천이랑 연계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염천 아쿠르 하면은 무조건 넣을 카드가 생겼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정도에 가깝습니다. 굳이 넣을 카드 같지는 않고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아쿠르 하시는 분들 아쿠르 시작하실 거면 쿠레나냐 넣지 마세요. 덧없는 이지도 넣지 마시고 1, 2, 3, 4 다른 여신 통상팩 카드 1, 2, 3 아니면은 뭐 하나 둘 다른 3장 넣고 비장패 둘 하나 넣고 다음에 다른 여신 비장패 2장 채워서 쓰세요. 제가 볼 땐 그게 제일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동경 로스트에서 더스트로 3개 보냅니다. 공격 0에서 3, X 1을 수행합니다. X는 화살표 효과로 이동한 벚꽃 결정이 수박같습니다. 이게 제가 아쿠르가 좋아졌다라고 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 네. 혹시 마이크 켜져 있는 분들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졌어요. 원래는 3개를 못 보냈으면 3일을 못 쳤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정확히는 동경이 올라와 있으면 로스트가 말랐어요. 로스트 2개가 더스트로 가는데 리턴을 하나도 못 받았었거든요. 그럼 단점만 가득한 공명이었는데 이제 로스트 2개가 가도 2일이 나가고요. 로스트 1개가 가도 1일이 나가요. 이 말은 뭐냐? 안 그래도 부족한 데미지거든요. 아쿠루가 진짜 데미지가 부족했어요. 근데 공명 체급 단독으로 공격이 생겼다. 허공에서 나오는 이 2일, 1일, 3일. 이거 되게 크거든요. 기본적으로 저는 아쿠루를 컨트롤 쪽으로 이제 게임이 후반 가면 강해지는 컨트롤 쪽으로 분류를 합니다. 근데 왜 안 썼냐? 컨트롤인데 게임 후반 가서도 템포를 못 잡고 데미지를 누, 누적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동경 때문에 데미지 누적의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저거 2번 돌리죠? 둘 하나 한 번 공격해서 팔방 휘두르기가 되게 없는데 팔방 휘두르기가 나간다니까요? 만약에 그 다음에 공명도 한 번에 2턴 돌릴 수 있어. 행동 공명 한 번이랑 창 휘두르기 한 번 써. 그 다음에 턴 공명으로 그러니까 맨 처음에 게임 턴 시작할 때 3일을 쳐. 동경 2개 날리면서 다음에 2일을 쳐. 비장패 2일을 쳐. 로스트로 2개 갔죠? 창 휘두르기를 쳐. 행동 공명을 쳐. 개사기야. 드디어 데미지 딜 플랜이라는 게 아쿠루에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몇몇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원래 되지 않았냐. 3일, 3일 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원래도 개사기였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상대가 원래 더스트 3개가 이제 로스트 3개가 없으면은 그냥 동경을 위에 올려놔줘도 상관이 없고 너 로스트 소비해 그냥 계속 소비하면서 동경을 위에 박아뒀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불가능해졌고 더욱 많이 간섭을 해야 된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다음에 또 다른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너 그러면 공중에서 나오는 공격 생성되는 게 개사기라면서 쿠레나냐는 뭐냐. 그 정도는 아니고 쿠레나냐는 비장패를 소모하는 거랑 이제 허공에서 나오는 거랑 다르다 라고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틀어서 평가를 할 시간이겠죠. 눈썰미 좋으신 분은 여기 옆에 탭이 하나 있는 거 메모장 있는 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서 얼마나 변화할지, 현재 나오던 조합들, 쌍장들, 삼습들에서 얼마나 내가
견제를 할 게 늘어나고 없어지고 아니면 내가 깎을 게 생겼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정리를 해봅시다. 차녀 약세. 차녀가 약해지는 것은 자명합니다. 창의 두루기의 1순 시퀀스도 그렇고 시키리스 호리스의 너프도 그렇고. 두 번째, 하츠미의 강세. 이사나 해역 하나만 강해졌다 그래서 하츠미가 강세가 되냐? 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사나 해역이 강해졌기 때문에 하츠미는 강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사나 해역을 의식해서 역풍을 주지 못하는 애들은 하츠미를 풀었으면 이사나 해역 때문에 공격 카드를 무조건 챙길 수밖에 없게 만들어졌고, 원거리 공격 카드가 없는 애들은 죽어나갑니다, 이제. 이사나 해역 그냥 3플레어 품기 갑자기 적당히 2순 1턴에 품기 하고 이사나 해역 3-3 시작하면서 데미지 시퀀스 그 수레구 둘둘 날라오고. 네? 큰일 났습니다, 이제. 공격 카드 무조건 챙겨야 되겠고요. 다음에 미즈키 약세. 를 꼽을 수 있겠죠. 근데 미즈키 약세. 자, 정리 같이 이렇게 해드릴게요. 미즈키는 대수문 때문에 큰 너프가 됐고, 진두가 다시 돌아왔어도 대수문으로 결국에 종단을 사용을 하면서 상대에 대한 간섭을 하지 못한다. 3자매가 많이 보일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네 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차녀가 안 보이겠지만 그 자리에 아쿠로가 대신해서 되게 많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저 정도로 버프 받았으면 한 번은 찍먹해봐야지. 카드가 3장을 버프 받았어. 덧없는 이지랑 프레네안냐랑 동경이 버프 받았는데 사람들 안 쓰겠어? 써보겠지. 그래가지고 적어도 빠르게 이제 간섭할 수 있는 여신들을 찾아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리고. 대수문. 원래 저는 대수문 공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그러니까 좋지 않다보다는 저게 부가 서비스고 종단을 잃는 게 저는 제일 좋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메리트가 아예 없어지다 보니까 대수문 채용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미즈키 쓰지 마세요. 방벽을 특히 중시하던 캐릭터들이라면 미즈키 쓰지 마세요. 자, 다음 하나의 조정. 비트 버프, 정망 버프. 하나에는 그래도 카나에는 안 쓰일 겁니다. 왜냐 워낙에 마이너한 여신이고 기미기 어려운 여신도 맞고 파트너가 워낙에 제한적이고 그거를 충분히 깎아서 실전에 등용하기까지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만약에 그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카나에가 개사기라서 카나에를 쓰거나 아니면은 카나에 장인의 카나에 차력쇼거나 둘 중 하나고요. 그러면 카나에가 그 정도로 쉬워졌다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나에가 그 정도로 쉬워졌다는 거니까 여러분도 카나에를 하시면 되고, 카나에를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에 어렵던 난이도가 조정이 된 거니까. 그 정도면은 카나에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어렵지 않게 각본화를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다 같고요. 두 번째로는 차력쇼다라고 생각이 들면 과감하게 버리고 그거 깎을 시간에 다른 거 더 깎고 파워 밸류 올려서 카나에 머리 깨부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냥 쓰지 마세요. 어차피 카나의 카나의 단들이 알아서 연구해가지고 연구 결과 올려줄 거니까 카나에 쓰지 마세요. 세 번째, 사무이 조정. 버프인지 반도 안인데 얘도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등불 쓸 바에 그냥 다른 좋은 비장패 맞잖아. 11플레이어 내야 돼?
그러니까 11플레이어를 챙길 수 있는 애들은 쓰세요. 11플레이어 못 쓰는 애들은 쓰지 마세요, 그냥. 쓰지 마세요도 아닙니다. 어차피 원래 안 썼으니까. 등불이 버프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안 썼으니까. 막 큰 변화는 어, 없다. 밸런스 패치. 뭐가 네, 막힌 거야? 마이크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랠리, 랠리 약세 같은 경우에는 미즈키 약세랑 같이 보고,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같이 날뛰었던 라이라까지 너프, 나, 함수 밸류가 떨어집니다. 같이 나오던 라이라까지. 라고 예측 가능하겠죠. 이렇게 나 볼까요? 아키나버프 큰 영향 없습니다. 물론 좋은 버프긴 하지만 큰 영향 없을 겁니다. 창의 도르기 여기에 넣는 게 맞습니다. 그 설계 붕괴라고 보는 게 맞겠죠. 일순 스탠스나 시퀀스보다는 설계 붕괴 우선 1턴부터 활약하는 후반 보는 친구들 두 번째로 시키리스 오리스까지 같이 볼게요. 시키리스 오리스 너프 카드 일단 적어 놓고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녀가 약세인 이유는 창의도르기 너프와 시키리스 오리스의 너프로 미뤄볼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순 설계 붕괴 2순 1턴부터 활약 가능 후반보는 상습에 숨통이 트일 예정이고 시키리스 오리스가 너프되면서 카드 사용이 세밀해지고 손패가 조정이 필요해져요. 카드 사용의 순서가 중요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밸류가 저하했으면 라이프로 맞았을 경우에도 라이프 선택지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 차녀의 비장패 스페어 우레 같은 경우도 밸류가 하락하고 그렇게 되면 좀 더 힘들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워낙에 강한 데미지로 몰아치던 치카 차녀 근데 치카 차녀는 그냥 쓸지도 1순에 못 몰아치는 게 조금 아쉬운데 2순부터는 그냥 강하게 날뛸 거라서 치카 차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코르 차녀가 살짝 애매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거리에서 오라 빼면서 그러니까 너 라이프 플레어로 보내고 싶잖아. 라이프 안 맞을 거잖아. 라고 하면서 오라 맞게 강요하고 동상 거는 게 이득이었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플레이고 또
3거리까지 다시 들어갔다가 4거리로 나와야 돼서 AP적인 손해도 엄청 크고요. 그래서 파트너에 대한 선택지가 그지? 가짓수가 줄어들었다. 선택지의 가짓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삼녀 강세. 공격 하나만으로 강해졌다. 또한 추가 변수에 크느냐. 지켜볼 만하다. 라고 정도가 동경 하나만으로 삼녀가 강해졌고요. 다음에 추가 변수인 크레냐냐는 이제 기존에 조합되지 않던 카드들을 더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라이라 천례 소환진 같은 경우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염천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트너의 가짓수가 꽤 넓어졌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파트너의 가짓수가 줄어가지고 개 너프다. 파트너의 가짓수가 늘어나서 강력한 버프다. 어떻게 그렇게 네가 생각을 하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안 보이던 친구가 메타에 등장하는 거는 그만큼 크나큰 변수를 가져오기 때문에 환경에 등장하는 거는 크나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적으로 지각 변동이 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섞인 예측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총정리 한번 해봐야겠죠. 카드 밸류 측정 같은 경우는 다 했으니까. 자,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세였던 참여가 업되면서 거기에 압박받던 후반보는 캐릭터들이 그리고 출몰할 수도 있다. 또한 기존에 내부되던 장려 필수 상승은 영향이 없다. 영향이 적다. 다만 이것을 누르려고 하츠미를 버프시켰다. 워낙에 하츠미는 장려 기반 삼습들을 원래 씹어 먹었습니다. 기존에 씹어 먹었는데. 근데 이것 때문에 하츠미가 개사기가 되면서 하츠미 캐릭터로 많이 내기 짜질 것이다. 백드래프트 너프 상관없다. 미즈키 랠리 쓰지 마세요. 하나의 카무이 연구 쓰지 마세요. 굳이 이거 먹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 여기 아키나도 추가할까요? 아키나. 네, 이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인 강세였던 차녀가 너프되면서 압박받던 후반보는 캐릭터들이 대거 출몰할 수도, 대거 출몰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쿠르 같은 경우가 기본적으로 후반보는 캐릭터라고 저는 아까부터 말씀을 드렸고 스탠스도 그렇게 잡고 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쿠르가 뜰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에 대두되던 장려필두 3습은 영향이 적습니다. 신미장 같은 경우는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게 창의도르기 한 장 딱인데 창의도르기가 너프됐다 그래가지고 굳이 나는 그냥 미소라 딸깍하고 어차피 창의도르기 안 쓰는데
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향이 적어요. 다만 이걸 누르려고 하츠미를 버프를 시켰습니다. 이사나역이 이렇게 뛰어났죠. 근데 이것 때문에 하츠미가 개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츠미 필두로 덱이 많이 짜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추천한 거 뭐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하츠미, 히미카, 뭐 호노카 넣어도 되고요. 모치로 넣어도 됩니다. 아니면은 유키 넣어도 되고요. 이거 쓰세요. 백드래프트 너프 큰 상관 없습니다. 어차피 저 저격하는 거는 이제 백드 오령락 같은 것만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런 거 큰 상관 없고 미지키 랠리 쓰지 마세요. 아니면은 뭐 랠리를 원래 쓰시던 분들은 저거 대응 떼줘도 그냥 쓸 거니까 그거 빼고는 플레어 많이 필요한 애들은 빼고는 그냥 쓰지 마세요. 네, 가깝습니다. 카나이 카무의 아키나 연구 결과 나올 때까지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연구 결과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덱리스트 올려줄 거니까 그거 보고 아 저렇게 굴려보면 되겠구나 가닥을 잡고 그때에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굳이 찍어먹지 않아도 되는 친구들입니다. 그 다음에 3녀가 뜰 거다. 3녀가 뜰 거다. 조심하세요. 그냥 조심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3녀가 뜰 거니까 그냥 연습 정도만 해놓자에 가깝습니다. 네. 이후로는 질문 시간 잠깐 받도록 할게요. 현재 시각 몇 시죠? 아이, 안 보이네. 8시, 20시 52분인데, 조금 받아보도록 할까요? 이전에 봤던 것 채팅 좀 한번 볼게요. 3코 33 말이, 말 안 되죠. 4코였으면 사살. 묘도. 그쵸, 묘도 피눈물. 미즈키는 방벽도 잃었고요. 그쵸. 1순 낚시제 랠리 얘기였나요? 랠리, 어차피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 아, 다시 말씀드리는 게, 그게 좀 커요. 기본적으로 나만 이득 보면서 상대에 대한 간섭이 워낙에 쉽게 되던 애들. 그러니까 대응을 대응으로 안 쓰던 애들. 대응을 대응으로 안 써도 괜찮은 애들. 그게 너프된 게 좀 크고. 그러니까 공명의 밸류도, 그러니까 공명을 할 수 있는 컨택, 아니면은 공명에 대한 난이도도 조금 창의 두르기 너프로 인해서 올리는 게 좀 크고. 일 1코 2일. 그쵸. 예, 시키리 소리스는 그냥 1코 2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쉽습니다. 사녀 창의는 조선모사 같은데 1순 시퀀스가 그러니까 1순 시퀀스가 쉽게 되던 게 한 조금 어려워졌다라는 게 조금 괜찮다. 그렇죠. 이사나이랑 럭키 버필 맞거든요. 아, 삼녀 삼스 어 삼녀 염천 라이라 삼녀 염천 라이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왜냐면 쿠레니 한야가 라이프 1 데미지 넣어도 되고요. 상대 턴에 대응하면서. 그 다음에 동경으로도 같이 열 수 있고요. 삼녀 염천은 일단 좋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동경이랑 같이 동경 쿠레냐랑 같이 연계될 수 있는 삼녀라이라도 그러니까 천례 소환진만 보고 보자면은 저 그것도 추천하기도 하고요. 염천라이라 좋죠. 백드래프트
아, 이제 그 너프가 있네요? 백드래프트 풍래경 5-3이 안 되네요. 근데 그거는 조절하면 되니까. 그냥 뇌라조 쓰죠. 뇌라조 4-3 박으면 되니까, 그건. 그렇죠. 굳이 풍래경이 안 발라도 3-2, 4-2, 4-3 다양하니까.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랠리라이라 같은 경우에는 간섭이 힘들어져가지고 뭐 큰 너프는 없거든요. 어차피 천리소환진 돌리던 애들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간섭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상대 간섭에 휘말릴 수가 있고 결국에는 먹칠을 상대 턴에 던지거나 내 턴에 던져야 되는데 먹칠만으로 가능해졌으니까 써야 되나? 라는 생각입니다. 아니요, 미즈키 안 쓰입니다. 미즈키 안 쓰입니다. 미즈키 쓰지 마세요. 총정리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수문 너프가 굉장히 큽니다. 미즈키의 간섭 난이도는 대수문이 2셈에서 존재했었기 때문에 간섭을 할 수가 없어졌어요. 쓰지 말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상으로 세타 밸런스 패치 카드 평가회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켜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세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